안 들어온지 들어왔는지 나가 모를 정도로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남자는 어느 날 그걸 아셔야 돼요. 이놈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틱 돌아봐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는 그때 일이고, 만약에 그때까지 내가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 때려잡으러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돌아보지 않는데 쫓아가면은 도망갑니다. 진짜 내 남편을 내가 잡고 싶다 그러면은 놓으세요. 그리고 뒤돌아서세요. 절대 여러분들 뒤돌아섰다 그래서 그 남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서 나의 길을 가세요. 그래야 그놈아가 때 되면은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게 얼마 만에 올진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삐리릭 이렇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그때는 돌아올 것도 없겠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상간녀들이라는 거예요. 상간녀들은 그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미쳐서 그래서 날뛰는 거예요. 대신 몸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중에서도 남편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성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게 상간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마음부터 회복해놓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이상 성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일단 언제든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빨리 마음을 회복해요. 성이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해요. 성이 움직여버리면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맞추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마. 쫓아도 가지 마. 갖다 버려. 뒤돌아서, 그냥 돌아서야 돼.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게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자한테는 얘기합니다. 남자들한테는 만약에 정반대서 오잖아요. 남자들한테 뭐를 죽으라고 쫓아가라 그래요.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돌아서라 그러죠. 남자가 오게 되면은 남자한테는 죽으라고 쫓아가서 가만히설로 꼬시던 뭐를 하던 아무튼 간에 죽으라고 쫓아가서 계속 주구장창 붙어 있으라 그래요. 이상하죠? 아내가 될 경우에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갈 때 쫓아가 잡아오라 그래요. 쫓아가서 좁혀더라도 잡아오라 그래요. 옆에다 갖다 놓고 싸우는 안 때려도 대신 싸우지, 주먹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의도 터지는 할 때라도 그렇게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하고는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정반대죠. 왜? 그래야 마음이 안 멀어져요. 그래야. 여자는 스트레스와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걸 가지고 뭘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안으로 잡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해리가 왔겠죠. 아내가 된 경우는. 그래도 해리가 왔다 해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히스테리 오더라도 맞붙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내보내서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반대로 가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돌아서야 돼요. 이 머릿속에서 내려놔야 그놈이 쫓아온다니까요. 지금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못 쫓아와서 그렇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남자들은 지 기분대로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돌아보는 순간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돌아보질 않아요. 어차피 의뢰 며칠 있으면 또 나한테 연락 올 거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말고, 그러려니 내비리도요, 버려요. 그러다가 나한테 좋은 남자, 치료되고 좋은 남자 생기면 거기서 살면 되는 기고. 그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벌써부터 그걸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데, 아직껏 뭐 처녀 시절하고 지금 달라진 점은 뭐 애가 좀 생겼다는 거밖에 더 있어요. 요즘은 콘수품으로도 가져가는 판에. 왜? 뭐 흠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 제가 이 포럼에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혼해가지고 아이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 치료가 안 된 엄마 때문에 아이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에서도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큽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엄마의 상처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이게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남자, 아이, 만약에 근데 이 남자를 만나고 아이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이 남자랑 문제 생기면 이날 이 아이 뒤집니다. 이 남 문제 생기면 여기 만약에 남자를 아예 안 만나, 그럼 아이한테 집중해.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돼요? 헬리콥터만 되면 이 아이 인생 다 날아갑니다. 이게 왜 편모 가정에 관련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처들을 관리를 못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대물림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행복해지고 치료되고 행복해지고 나면은 이혼을 해도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다른 남자가 생겼어. 이놈이 건강한 놈이야지만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은 마치 남편이 내가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그 사람이 이상했던 사람이라면 벌써 싫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미. 살아보면 금방 알게 돼요. 3일 지나면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오랫동안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랑 생각보다 잘 맞게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어긋난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요. 물론 몇 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문제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그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잘 살아오다가 삐딱선 한번 탄 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삐딱선.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놈이 병들었구나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인생 전부가, 나와 함께 살았던 인생 전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때도 있었잖아요.